이순철 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약속대로 예. 이제 캠프가 예. 어느 정도 지금 시작이 되고 전력 보강들이 끝났으니까 또 네. 한 번 또 그때 오신다고 약속. 네, 약속 드렸었죠.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도 NC 외국인 투수를 마지막으로 다 정리가 됐고 지금 이제 미계약 FA 4명이 남아 있지만 어느 정도 다 지금 그죠? 예. 그렇죠. 전력을 다 갖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각 팀이. 네네. 그럼 뭐 시즌 프리뷰도 조금 해볼 겸 전력 분석도 해볼 겸 핫 이슈도 좀 다뤄보고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전력 평가를 들어가기 전에 네. 와 여기 대단하네요. 왜요? 출연자한테 아무 대본도 없이 그냥 백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야 우리 대본은 유능하신 대본은 박지영 저만 의원님께서 가집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놓으면요 옆에서 자꾸 뭘 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사실 여기 못 보게 요렇게 꼭 그 선수들도 인터뷰할 때 이렇게 적잖아요. 메모를 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그럼 꼭 이걸 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못 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묻죠 보통. 그 이제 FA 이제 뭐 정리가 다 됐습니다. 21명이나 신청을 하는 바람에 하나하고 롯데 같은 경우 3명씩도 좀 영입을 했습니다만 올겨울 이제 뭐 FA 계약 좀 총평을 해본다 그러면 좀 어떠실까요? 자, 롯데 두산이 잘했다고 봐요. 확실히 네, 롯데가 포수가 상당히 그 고민거리였는데 네. 유강남 선수를 데려가면서 두산도 지금 작년에 9위를 했잖아요. 그런데 양의지 선수를 지금 두산 FA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롯데 저는 두산이 올겨울에는 롯데 두산이 하나. 가장 잘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FA 영입은. 롯데 예. 두산이 예. 롯데 양의지 선수가 뭐 저기 두산으로 갔고 롯데가 지금 가장 취약점인 포수를 영입을 했고 네. 또 유격수 노진혁 선수까지 영입을 했기 때문에 네. 한희인 선수가 이제 늦게 합류를 했는데 제가 네. 볼 때는 한희인 선수가 뭐 불펜이든지 선발이든지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본인의 어떤 이제 팀을 옮기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야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하나는요. 뭐 일단은 계속해서 꼴찌를 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약간 중위권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스텝을 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목표가 그렇죠. 네네. 목표. 지금 당장 포스트 시즌을 간다? 이건 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최은성 선수 영입도 뭐 이태양 선수도 가고 오선진. 그랬습니다만 네. 글쎄 아직까지는 또 하주석 선수가 뭐 안 좋은 일로 빠져 있는 상태고 네네. 전체적으로 야수들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포스트 시즌 목표보다는 탈권치에서 중위권이 형성되면서 상위 팀들을 괴롭히는 시즌을 하면 리그가 상당히 뜨거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팀별 전망을 뭐 프리뷰 전망을 하기 전에 네네. 이제 WBC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감독님도 이제 3사가 다 중계를 하기로 그렇죠. 했죠. 이번에. 예. 그 이번에 이제 월드컵에서 3사의 시청률이 많이 좀 이렇게 돼서 좀 안 좋았던 방송국에서는 사활을 걸었다. 예.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년보단 좀 관심도가 좀 높을까요? 시청률이 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조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네네. 아무래도 우리가 앞서 2번 연속 좀 조별리그 예선 탈락을 했고 음. 그랬기 때문에 또 젊은 신진 세대들이 많이 네네. 포진이 돼서 17년도 떨어질 때보다는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일 것 같고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시청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3년도 떨어질 때는 사실은 약간의 저희들이 방심한 것 뭐 이런 네. 것도 있었습니다만 17년도는 좀 준비 부족,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조금 흐트러진 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06년도, 09년도에 너무나 좋은 성적을 내다 보니까 그러면서 선수들에게 가장 큰 뭐 병역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점들이 좀 없어지면서 선수들이 조금 흐트러진 면이 있었는데 그 두 번의 어떤 그 아픔이 네네. 23년도에는 그것이 약이 돼서 선수들이 조금 더 마음가짐을 한국 야구를 위해서 좀 마음가짐을 다르게 먹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오타니 선수도 네. 오고 오타니 선수 기사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 네. 한국 선수보다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왜냐하면 네. 쓰면 걸립니다. 네. 네, 쓰면 걸려요. WBSC 15년도 네네. 저희들 우승했을 때 네네. 너무나 강력한 인상을 줬잖아요. 오타니 선수가. 대한민국 우리나라 KBO 리그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구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강렬한 인상들이 남아 있어서 오타니 선수가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러면 포털에 그렇게 오랫동안 걸려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부러운 측면도 있고 또 네. 메이저리그에서도 진짜 잘했고. 네, 그죠? 그런데 네. 그때 제가 이제 타격 코치를 했잖아요. 네네. 자꾸 이렇게 타자들은 눈에 익혀야 네. 그것이 적응하기 쉽거든요. 과거에
외국인 투수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외국인 선수 들어와서 첫 타자들이 외국인 선수를 상대로 대대 애를 먹었거든요. 네네. 잘 못 보던 공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 마찬가지라는 거죠. KBO 리그에서 전혀 보지도 못한 그런 각도, 그런 스피드, 그런 포크볼을 보다 보니까 전혀 대응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글쎄 좀 어렵겠지만 그때보다는 23년도 WBC에 오타니 선수를 만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보다는 좀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낫다? 예. 참 알고도 못 치겠다 이야기를 한 선수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알고도 못 치겠다는 것이 생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그때보다는 오타니 선수가 계속해서 투수만 한 게 아니고 네. 또 투수 타자 겸업을 하고 있고 구위가 그때만큼 하겠느냐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적응을 나온다고 한다면 적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차다키 이렇게 선수가 재구가 된다고 한다면 네. 그 선수가 오히려 더 전력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르비시 유나 네. 오타니 선수는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조금 더. 생각 경험을 해봐서 다르비 선수는 더 나을 것 같고요. 예. 09년도에 만났을 때도 그때 한참 전성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잘했죠. 우리 선수들이 적응을 했어요. 그때 타자들보다 지금 타자들이 좀 더 우리가 좀 처지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사실 굉장히 아, 좀 제가 타선이 좀 이제 짜임새.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제가 그 09년도 타격 코치를 하면서 대한민국 대표팀 역사 이래 타격은 09년도 WBC 멤버 타선이 가장 강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또 김태균과 그 이대호 선수가 겹쳐가지고 이대호 선수가 경기를 계속해서 주전으로 못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추신수 선수라든지 뭐 김현수 뭐 모든 애가 KBO 리그의 출신 중에서는 가장 좋은 타자들이 09년도 WBC에 가장 그 강한 팀으로 모여 있었다 이렇게 보여요. 추신수 선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상도 하나 다뤘습니다만 네. 그래서 추신수 선수 발언이 좀 충격 요법이 돼서 오히려 이거 플러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하신 감독이 계시긴 한데 뭐 그럴 수 네, 있겠죠. 네. 그런데 추신 선수 저도 그 이제 추신 선수를 대표팀에 합류시키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코치를 하면서 기술위원을 하면서 음. 특사 비슷하게 해서 미국에 가서 네네네. 여러 차례 그 추신 선수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말하는 스타일이 추신 선수가 좀 직설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직설적이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 야구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 한국 야구에 대해서 이제 뭐 자기가 그 대표팀 경험을 하면서 했던 거 또 뭐 이건 좀 바꿔줘야 된다는 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도 직설적으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추신 선수가 물론 대한민국 야구를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전제가 깔려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네, 그렇죠. 시기와 장소가 조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시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여기 한국에서 KBO를 뛰고 있기 때문에 추신 선수가 그동안에 한국에 와서 어떤 발언을 하면 그것이 바꿔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문화 자체도 그렇고 뭐 낙하부른 부분은 바꿔지는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한 상태에서 미국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 파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아무 소리 없다가 미국 나가서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파장이 크고 또 뭐 선배들한테 대한 그 이야기 선배들이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생각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먼저 그걸 태어나서 선배가 아니다. 이런. 그거는 대단히 신뢰되는 언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사과도 시기가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정성이냐 아니면 그 시기가 맞다 안 맞다 네, 이렇게 네. 되는데 네. 지금 추신 선수가 아무 지금 어떤 사과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아마 국내에 들어와도 계속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신 선수가 뭔가 빨리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은데 이게 이대로 그냥 이렇게 묻고 가다가는 동료 선수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뭐 선배들도 그렇고 뭔가 계속 의문점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도 본인이 이렇게 파장이 커질지는 좀 몰랐다는 이야기를 좀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냥 대한민국 야구를 위해서만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추신수라는 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일파만파로 커진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고 또 대한민국 우리 사회 현상 돌아가는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 50분 가까이 되는 영상인데 잘라서 3개가 이제 클립으로 나왔는데 실제 그 유튜브 영상은 많이 안 봤더라고요. 네. 뭐 15,000 또 몇천 진짜 이 난리 난 정도면 저는 뭐
조회수가 뭐 몇십만 몇백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던데 이제 뭐 기사로 보고 또 짤로 보고 캡처된 것으로만 보고 해서 조금 의미가 조금 달라졌을 건데 사실 이제 주짓수 선수가 진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별 내용이 많습니다. 많고 근데 본인도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이렇게 다룰 줄 몰라서 구단에는 조금 유감 의사를 전했는데 본인이 한 말도 맞고 주짓수 선수 스타일이 뭐 이걸 이래서 아유 내가 뭐 이렇게 바로 그냥 쏙 뭐 발언을 집어넣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 캠프에 기자들이 이제 내일 모레 갈 거거든요. 저희도 이제 나이르 기자가 그 SSG 그 플로리다 캠프를 갑니다. 아마 뭐 만나면 거기서 주신수 선수가 여기 관련해서 먼저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이제 그 무마하고 그러면서 시즌을 맞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것이 꼬리를 물고 계속 따라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선배 이야기하는데 주짓수 선수가 뭐 선배나 어떤 감독님들이나 말씀하신 것 같고 뭐 자극받고 조금 충격 먹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근데 주짓수 선수가 이제 발언했는데 김현수 선수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네, 대표팀은 정말 뭐 제일 잘하는 선수가 가는 거 맞고 하면서 이제 뭐 주짓수 선수의 이야기는 사견이고 진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걸 누굴 이렇게 주짓수 선수를 겨냥해서 저는 직격탄을 날렸다 생각을 안 해. 그냥 본인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도 할 이야기를 그냥 뚝 했는데 그 가운데 주짓수 선수가 지나가다 그냥 턱 맞은 거야. 쭉 이렇게 날리는데 그냥 그래서 펑 맞은 거예요. 의도치 않게 그리고 맞게 된 그런 이야기가 됐는데 아마도 후배가 한 이야기는 좀 충격 먹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본인 이야기 완전 정반대니까. 박지호 기자가 후배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추신수 선수가 충격을 먹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똑같아요. 추신수 선수가 이야기한 부분에 우리 선배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먼저 태어나서 선배 아니야? 나서라. 그거는 대단히 신뢰되는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배분들에 대해서 뭐 그 이렇다 저렇다 그 말씀을 그 강하게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 선배님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흡족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뭐 프로야구를 하신 분들도 아니고 프로야구도 하셨다고 하더라도 1세대 분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뭐 완전한 프로가 아니고 뭐 약간 세미 프로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선수들이 대우받고 뭐 이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서 야구인들이 크게 뭐 은퇴를 한다든지 그러면 사회에서 이렇게 곽강받고 그렇게 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힘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언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고 뭐 이런 것이지 만약에 그런 사회적인 이치가 있다고 한다면 선배님들이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뭔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시대와 그 상황과 맞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사회적인 공감이 있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해버리면 그냥 우리들만의 세계, 야구인들만의 세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사회적인 공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뭐 이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분들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돈 없고 빼고 힘없는 지금 나이 들어가시고 계는데 그런 소리까지 들어버리면 너무 비참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추신수 선수는 뭐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참 큰 좀 반향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양 뭐 그 추신 선수가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조금씩 그런 발언들을 이어갔다고 한다면 그렇게 충격이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완충 역할을 계속 했으니까. 왜 추신 선수는 이렇게 평소의 소신을 가지고 얘기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아무 소리가 물론 뭐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지 않고 사석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했겠죠. 그건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뭐 A 선수가 어떻고 이 선수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한국 야구를 해서 필요한데 뭐 이런 얘기 왜 안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논의하죠. 추신수 선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미국 가서 그렇게 탁 해버리니까 충격이 모두가 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야구인들이라든지 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야구를 제3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거는 지금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데 공감이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메신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뭐 장인이 따라다니는 네. 거잖아요. 저는 가능하면 이제 그건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팬들께서 또 우리 뭐 구독자 시청자님들은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저도 그 영상에 수십만 조회수의 댓글이 뭐 수천 개였습니다. 저의 영상에. 근데 뭐 사실 댓글을 다 봤습니다. 전체를 전부 다 보고 저도 꼼꼼하게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캠프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아요. 해명이 됐든 아니면 저는 뭐 빠르면 사과가 빠를수록 됐든. 좋다고 봐요. 하고는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냥은 뭐 본인도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 또 구단도 굉장히 좀 난감해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여러 가지로 너무 난감해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4명의 이제 FA 선수들이 권희동, 이명기, 강리호, 정찬원 선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권희동, 이명기 선수가 가운데 조금 떠 있고, 예. 강리호 선수는 롯데가 지금 연봉 동결해서 했는데 좀 안 한다 하고 본인은 이러고 있고 대만을 가든지 사회인 야구를 하든지 나 선발하고 싶어요 그러고 있고 정찬원 선수는 사인앤트레이드 해주겠다. 그렇지만 이제 보상금도 비싸다. 연봉 2억 8천에 2배 하니까 5억 6천 이것도 비싸다. 네. 보상금 좀 깎아주면 어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이 선수들이 지금 캠프를 다 떠나 있습니다. 10개 팀이 그죠? 네. 그런데 계약을 못했다. 본인들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당연히 뭐 못했을 거고 4명이나 이렇게 미아가 그것도 얕은 1군에 뛰었던 선수들이 미아가 됐다. 이건 좀 예상 밖이긴 예상 밖이에요. 글쎄요, 뭐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 선수들은 선수 생활 이어가고 싶은데 네. FA 계약이 안 돼서 지금 미아가 돼서 뭐 계속해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런 데서 지금 훈련을 한다는 걸 저는 듣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구단 사정이 있겠죠. 구단 사정이 네네. 있겠지만 네네. 그냥 우리 야구인들을 봤을 때 후배들이 이렇게 그냥 옷을 유니폼을 벗는다? 그건 너무 가혹한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든 좀 이때 구단이 A 갑이 돼 있기 때문에 구단이 갑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어차피 원소속 구단에서 이 FA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팀 전력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뭐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그 선수들이 좀 유리한 쪽으로 그 행정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선수들은 어디로 발붙일 곳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구단에서 결단을 내주지 않으면 저는 갈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최악의 상황이긴 상황인데 그러니까 C급 선수들은 보상 선수가 없잖아요. 결국 보상금인데 그 네. 보상금까지도 만약에 구단이 적세를 채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다른 팀에서 필요하면 또 데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저런 좀 문제들이 선수들과 원소속 구단과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명기 선수나 강렬 선수는 C 등급 그리고 권희동, 정찬원 선수가 이제 B 등급인데 네. 선수들 입장이 진짜 난감하고 그래서 향후에는 뭔가 지금 FA 선언을 할 때 물론 이제 올해는 셀러리 캡 영향도 좀 있더라고요. 네, 네. 확실히 그래서 이 뭐 몇 천만 원 또 몇 억이 그거 아니라 이제 안 되면 좀 넘어가면 또 그 제재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셀러리 캡 영향도 있고 이 보통 이제 FA 선언할 때 고민들 할 것 같아요 선수들이. 아니 원래도 그렇게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선수들이 이제 네. 어떻게든지 그 FA라는 것을 권리를 누리고 싶어서 이제 그 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 손해라는 그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도 조금 더 본인에 대해서 평가를 좀 조금 더 강하게 객관적인 평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가혹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뭐 이왕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선수들을 이대로 그냥 유니폼을 벗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선수들이 뭐 구단과 잘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충분히 3위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보여요. 단언컨대요. 단언컨대. 포스트심 바로 하면 이건 뭐 100%. 그래서 전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성적 내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